자,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원입니다. 68K가 깨지면서 이제 좀 떨어지다가 바로 이 구간이죠. 15.5K 부근에서 반등을 치면서 살짝 올라와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68K 부분에서 지금 이제 다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업비트에 아즈테 코인이라고 상장을 했어요. 이 코인은 이더리움 기반의 보안 섹터 코인입니다. 오늘은 좀 펌핑을 주는 이유가 업비트 상장 이슈 때문이에요. 단순합니다. 물론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보안 섹터가 요즘 굉장히 핫한 내러티브기는 하지만 업비트 상장 이슈 때문에 지금 펌핑이 오는 거기 때문에 금방 또 빠질 수 있다라는 점, 위험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불타겠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시더라도 너무 큰 금액은 들어가지 마시고 주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굉장히 좀 주목받는 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엔소 코인이에요. 엔소 코인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체인이랑 디파이 섹터의 코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좀 호재 이슈가 있어요. 체인링크의 CCIP 기술, 이 기술이랑 연동 소식이 있습니다. 엄청난 호재입니다.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해외 거래소 기준으로 2달러를 안착을 해주는지 이 시점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업비트 기준 2,700원 정도 이 구간 위로 뚫어주고 안착을 어느 정도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지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백악관 측에서 은행들한테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을 허용을 해라 이렇게 좀 압박을 주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랑 리워드 지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미 예적금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손해를 볼 짓을 해야 하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자를 줘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입장이 서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자랑 리워드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예치 자금들이 오르면서 TVL도 오를 수가 있고요. TVL이 오른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신뢰도가 오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달러 기반의 온체인 시장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동성에 대한 확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자랑 리워드 지급을 허용하는 것이 결국에는 맞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다 보여지고 있어요. 크립토 마켓 스트럭처 빌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암호화폐 시장 구조에 대한 이제 법안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있을 거고, 좀 핵심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클래러티 법안입니다. 두 가지 이외에도 논의 중인 것들이 꽤 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코인을 SEC에서 이제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은 CFTC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게 될 것이고,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랑 합법적인 코인 시장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시장 입장에서 지금 제일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불확실성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돼야 코인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확실하게 좀 줄어들면서 기관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RWA 시장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빠르게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자,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라든지 리워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허용이 돼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이 구조적인 법안의 통과가 계속해서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아니면은 뭐 리플 이런 프로젝트들이 하려는 것처럼 크립토 커스터디 은행들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엄청 오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섹터들도 수혜를 크게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뭐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체인들이 특히 많이 오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래소 코인들도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거래소 코인들이 지금 생각보다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근데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단계별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프코인, 뭐 에스터코인 이런 것들 코인들이 좀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RWA 그리고 이제 결제 그런 프로젝트들까지 사이클이 오면서 상승세를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코인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러티 법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 이자 문제를 가지고 암호화폐 업계가 은행들한테 좀 밀리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나 보상을 은행 이자만큼 혹은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가 은행을 사용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은행들 입장에서는 지들 밥그릇이 뺏기기 싫다. 크립토 업계에서는요, 스테이블 코인 보상 수익이 있어야지만 경쟁력도 경쟁력이에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생태계를 일단은 성장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안에 해당 조항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사 내용을 좀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상 수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분위기로 봐서는요. 누가 봐도 단기간 안에 답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K를 뚫고 오르기 애매한 그런 자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EC 의장이 또 요번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코인 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패닉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코인 시장이 지금 빠지더라도 규제적인 이런 부분을 서둘러서 시장의 일시적인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규제 틀을 마련하는데 점을 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대부분이 달러 기반의 코인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달러 영향력을 키우는데 좋은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처럼 안전자산을 담보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달러 자체를 디지털로 바꿔서 발행을 하고 정부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드신다라고 하면은 틀린 생각이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게 바로 CBDC예요. CBDC를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시간으로 언제나 결제 같은 게 가능하고 수수료도 훨씬 저렴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준다라고 해도 복잡한 절차 같은 거는 줄어들고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단점들도 있습니다. CBDC를 추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부 중심의 중앙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부가 통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보안, 프라이버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전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아니라 감시화폐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CBDC예요. 만약에 세금을 낼 게 있었는데 까먹고 안 내신 분들 계시죠? 정부가 그걸 보고 내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빼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특정 업종들에 대한 결제를 막아버릴 수도 있고요. 특정 개인 자금도 아예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기한이 있는 그런 화폐 같은 걸 발행을 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을 일으킬 가능성들도 충분하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CBDC라는 거를 만들었을 때 은행들은 괜찮을까? 이 CBDC로 만약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은행 예금이 아니라 중앙은행 디지털 계좌로 자금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은행들은 사실 이제 고객들이 예금한 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디지털 계좌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금률이 떨어지면서 대출도 그만큼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 자산은 내가 관리를 하고 그 모든 통제는 나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CBDC 자체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호를 하지 않아요. 로또 터진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잖아요. 그냥 조용하게 받고 끝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로또가 터졌다 그러면은 사방군데에서 어떻게 알고 정부 기관에서도 기부를 하라고 연락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지금은 내가 돈을 직접 보내야지만 기부를 하더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CBDC로 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락이 와요. 100만 원 기부하시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상대 측에서 이제 물어봤는데 듣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네라고 잘못 대답을 했다가 정부에서 그 돈을 임의로 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도 대통령 선거 때 공약 중에 하나로 세웠었던 게 친암호화폐, 암호화폐 1위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 CBDC 같은 경우는 반대를 했어요. 저는 국민들의 자유를 뺏는 행위이다. 그래서 CBDC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한다. 대신에 이제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를 만들어서 감독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규제를 잡아가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현재 불안 요소들을 해결해 나가고 코인 시장에 점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분기 중후반 때쯤에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나면서 분위기가 좀 전환될 만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